낮은 급여, 부족한 전문성,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성은 맞는데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대우가 형편없어서 속상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렇다고 간호사를 하자니 간호대에 진학이 쉬워 보이진 않고 또 이 나이에 대학 가기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고민만 하게 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호대에 진학하는 현실적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놨으니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진학한 학생들의 나이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용 참고해주세요. 우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차이점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호조무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급여부터 말씀드리자면 동네 의원급 신입의 경우 월급은 세후 약 180 정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200에서 210 정도입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많으면 3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드문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2021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월급은 평균 21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해인 22년도에 물가가 5.1% 뛰었으니 간호조무사 월급이 물가만큼 반영된다면 약 224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700만 원 정도인데 나름 국가 자격증을 딴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죠.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이나 지방의료원급에서는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감정노동 등의 빡센 업무 강도에 비하면 임금이 낮은 건 명백한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적인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고 마는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 저하가 15.7%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게 간호사의 업무인데요. 업무는 진료과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며 실제로 실습에서 배웠던 업무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로 환자가 오면 대기실에 앉혀놓고 진료실 세팅 후 안내를 하는 일을 해요. 전산이나 응대, 수납 등 거의 데스크 직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는 진료과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치료 내용을 기록하고 체온,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며 간호를 보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러한 업무를 주지 않고 이외에 모든 잡무를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75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1만 명, 대략 28% 정도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이른바 동네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네병원 간호인력의 85% 정도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를 뽑아서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죠. 때문에 TO는 점점 늘고 있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하는 곳은 한의원인데요. 한의원은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간호조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호사는 병원에 따른 급여 차이가 큰 편입니다. 먼저 연봉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은 면허를 갓 취득하고 취업을 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매우 높은 초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경력을 더 쌓아 수간호사가 된다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최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매우 센 편이라 대부분 짧으면 3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종합병원이나 로컬병원 등으로 많이들 이직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다음으로 간호사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종합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초봉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꽤 센 편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많을수록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고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병원인데요. 로컬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을 말합니다. 연봉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업무 강도 또한 낮은 편이라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로컬 병원으로 많이 이직하는 편이에요. 워라밸을 갖추기에는 최적화된 곳이죠. 초봉은 1,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경력을 쌓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의 연봉도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다들 얼추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돕고 처방이나 규정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외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 간호사의 전문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약물 투약, 물품 정리, 환자 상태 체크 등등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특히 취업이 잘 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4년제 대학교 취업률에서 보았을 때 상위 10개 학과 중에 간호학과가 5위를 차지했고 취업률도 82.4%로 높은 편이에요. 요즘 취업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간호학과 취업은 거의 보장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전문대 취업률에선 86.4%로 1위라고 합니다. 간호학과가 4년제, 전문대 상관없이 취업이 잘 된다라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인서울 4년제보다 전문대 간호학과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만 근무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병원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먼저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면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교사로도 근무할 수 있는데요. 보건교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난이도가 어렵기로 악명 높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보건교사님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한 엘리트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요즘 미국, 캐나다 등으로 간호사들의 해외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해외 진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두 직업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니까 왜 간호조무사분들이 간호사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심정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간호사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간호사가 되려면 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가야 하고 4년의 과정을 거친 후 간호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방법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정시, 대졸자 전형, 편입이 있는데요. 수시와 정시는 익숙해서 잘 아실 거예요. 수시는 고등학교 내신을 통해 지원하는 전형인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시면 아쉽지만 이 방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 수능 공부를 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정시도 공부를 손을 놓은 지 좀 오래됐거나 학업에 큰 뜻이 없던 분이라면 쉽사리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대졸자 전형과 편입인데요. 편입은 대학교 전학의 개념으로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학과는 3학년으로 입학한다고 해도 실습과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서 2년이 아닌 3년을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편입은 정시와 비슷하게 난이도 및 경쟁률이 높은 편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편입보다 대졸자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대졸자 전형은 내신과 수능 없이 대학 성적만을 반영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수도권인 경북대의 경우 일반고 내신으로 지원한다면 경쟁률이 20대 1, 내신 2등급이라는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주지만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경쟁률은 5.7 정도이며
대학 성적은 3.5만 넘기면 합격권입니다. 같은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대졸자 전형을 통해 간호학과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대졸자 전형은 대학 성적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가게 되면 최소 2년의 학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학점은행제로는 1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쉽고 저렴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대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새롭게 성적을 만들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데 이건 다음에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쉬운데요. 전문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졸자 전형이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대부분 진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은 학벌보다 취업에 더 의미를 갖고 계신다면 아주 메리트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이다 보니까 나이대가 매우 다양한데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에서 40대 분들도 진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30대에서 40대에 대학을 진학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서비스직이나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주로 도전합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40대에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셔서 4년 과정을 거친 후 간호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전에 비해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에서나 면허증 활용도를 생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20대 중반인데 간호사 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은 직장을 다녀서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계시는 간호사 지망생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이 큰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이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